자, 부스터 어법 5가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Archaeologist Mark A씨죠. 마크 A씨입니다. 고고학자 마크라는 이 사람은 set out to, 요거는 set로 미리 써놨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착수하다, 이제 막 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착수했답니다. explore, 탐구하는 것을 착수한다 라는 거죠. remote cliffside caves in Naples Mustang District라고 되어 있네요. 네팔 지역의 머스탱 지역, 네팔의 머스탱 지역 안에 있는 caves, 동굴을 탐구하는 것을 착수했답니다. 근데 어떤 동굴이냐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클리프사이드, 절벽 옆에 있는 동굴이겠죠. 멀리 있는 절벽 옆에 있는 동굴을 탐구하는 것에 착수를 했다. 지난해에. and ing니까 뭐뭐 하면서겠죠. 분사구문입니다. aiming. 어디에 목표를 두다라는 거니까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두면서겠죠.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거예요. to find니까요. 무엇을 발견한다? human remains. remain은 이때 명사로 썼습니다. 유해들입니다. 유골들이겠죠. 인간의 유해들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라는 건데, 그 인간의 유해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near an ancient settlement, 고대의 정착지 근처에서 human remains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겠죠. 근데 그 ancient settlement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높이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곳에 있는 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일 거고요. 굳이 여기 사이에 뭐가 썼냐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하면은 being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죠? 혹은 which is, which was 이런 계열로 아마 썼을 겁니다. almost at once. almost at once는 그냥 당장이라는 그냥 하나의 구어처럼 해석을 합시다. 당장. He came face to face with 뭐뭐에 직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당장에 뭐뭐에 직면을 했습니다. What he was seeking 이라고 해서 그가 찾고 있는 것에 직면을 했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이 뭐였지? human remains 였죠. 그가 찾고 있는 것은 human remains 였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seeking out, stick out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뭐뭐로부터 튀어나오다 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튀어나와? The rock, 바위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그치? 튀어나오는 a skull. 뭐죠? 두개골입니다. 뼈죠, 뼈. 두개골. 바위로부터 튀어나온 이 두개골이 was looking at him. 그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다. Right. 바로 바라보고, 이게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개념이겠죠. 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뭐 했을 때? 이땐 때가 맞을 거예요. He was looking at it.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때 그것은 skull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러니까 직면한 거죠. 그죠? The skull. 그 두개골은 커마 사이에 들어가 있네요. 삽입입니다. Dating back perhaps 2,500 years.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Perhaps 아마도 2,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두개골은 was 있었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바로 전치사 among, 위치와 관련된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사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Many human bones. 많은 인간의 뼈들 사이에 있었고요. 그 인간의 뼈는 뭐였냐면 쌓여져 있던이에요. 쌓여져 있는. 파일은 쌓여있다, 쌓이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쌓여져 있던 이렇게 되겠죠. 쌓여져 있던 PP 형태로 썼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쌓여져 있던 어디 안에서 몇몇 장내 혹은 매장 이런 표현이죠. barrier. 그래서 몇몇 매장 caves, 동굴 안쪽에 쌓여져 있던 human bones 사이에 있었다. 그 고고학자는 and 그리고 그의 팀은 hope that 대시라는 이런 내용을 희망했답니다.
희망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DNA 분석이 will pinpoint 정확하게 가리킬 거다라고 희망합니다. 뭘 정확하게 가리키게 될 거냐면 the origins 기원을 정확하게 찾아낼 것으로 바라고 있다. 뭐의 기원? These isolated regions inhabitant 정착민들인데 그 어떤 구역이냐면 고립되어진 구역이죠. 고립되어진 구역이니까 PP 형태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형용사로 isolated regions죠. 그 고립된 구역의 정착민들 혹은 뭐 거주민들이겠죠. 그 거주자들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혀낼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랍니다. 라는 거고요. 그 정착민들이 누구냐면요. 아마도 이주를 했던입니다. 이주를 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처럼 쓰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have pp. 그래서 may have pp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니까요. 과거에 대한 추측. may 대신에 might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주해왔을 뭐로부터? 티벳 고원으로부터 이주를 해왔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거주자들의 기원을 정확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고고학자들이 아니고 고고학자죠. 이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정착지 근처에 있는 인간의 유해를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죠. 그죠? 히말라야에 있는 저기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개골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뭐를 기원을 하고 있다? 이 DNA 분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를 한답니다. 기원을요. 뭐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문제들은 can be distinguished. 뭐가 될 수 있다? 구별이 되어질 수가 있답니다. 문제라는 것 스스로가 무언가를 구별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할 수는 없으니까 구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 구별이 어떻게 되냐면 뭐에 따라서 된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 구별이 된다는 거죠. whether or A or B 뭐 이런 구조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문제라는 것이 reasonable 합리적인지 또는 불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를 이미 다 설명을 했네요. reasonable 즉 합리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고 비합리적인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맞는 것, 논리적인 거를 우리가 합리적인 거라고 하죠. 논리성, 합리적. 근데 논리 합리와는 좀 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넌센스의 개념인 거죠. 넌센스의 개념이 여기에 나올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 그 합리적인 문제들은 이더라입니다. of the kind, 종류의 것들이라. 그죠? 어떤 종류의 것이냐면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 종류란 무엇이냐? can be solved, 해결되어질 수 있답니다. 어디에서? step by step manner. 이때 mann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너라기보다는 단계겠죠. 단계, 방법. 그래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단계겠죠. 단계적으로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그런 종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는 쌤이 미리 좀 써놨는데요. 봅시다. be 다음에 바로 of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학교에서는 혹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도 보통 설명을 해요. of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냥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라. 근데 이것도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앞에 of 앞에요 명사가 있긴 한데 앞에서 나온 내용의 명사가 있어서 지금 생략이 됐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뭐 하는 것 앞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수로 되어 있으면 뭐뭐 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들이겠죠 이때는. 그래서 얘로 지금 적용을 한다면 요놈으로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합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문제들이다. 종류의 문제,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우리가 합리적인 문제들이라고 일컫는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종류의 것이랍니다. 단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순차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면 풀려지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 reasonable problems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시가 나오네요. crossword puzzle.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rossword puzzle은요, 그냥 낱말, 가로, 세로, 낱말 퀴즈 뭐 이런 거죠. 그 crossword puzzle은 is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것이다라고 하면 돼요. This nature의 것이다. 이러한 특성의 것이다. 이때 이 nature는 자연이 아니라 그냥 특성이라고 합시다. 혹은 성격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러한 성격의 것이다. This kind는 the kind, this nature는 the kind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두 개가 똑같다. 이러한 종류의 것이다. As 뭐뭐 할 때, 뭐 할 때, the person 사람이 working on the puzzle 퍼즐을 풀고 있는 그 사람이 fills 채워 넣는다. in 어디 안에 채워 넣는다? Some of the empty spaces 빈 공간의 일부의 빈 공간 안에다가 뭔가를 채워 넣을 때 more and more of the remaining spaces 남아 있는 공간의 대다수 더겠죠? 더 많은 남아 있는 공간이 can be guessed at. 우리는 요 guess와 at을 같이도 쓴다라고 합시다. 뭐뭐를 추측하답니다. 이것도. 그래서 추측되어질 수가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더 많은 남아있는 공간이 추측이 되어질 수가 있다. 어떻게? correctly. 정확하게 추측이 되어질 수가 있다. 가로, 세로 이렇게 하다가 헷갈리면은 딴 거 보고 하다가 힌트를 얻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다 맞추게 되는 구조가 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다 보면은 빈 공간을 다 채워줄 수가 있다. 추측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쓴 겁니다. 언제까지? The entire puzzle is solved. 어떻게? 전체 퍼즐이 다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 차근차근 채워나가다 보면은 결국 남아있는 많은 공간들이 추측이 정확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괄호로 쳐놨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reasonable problems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unreasonable이 나오네요. 오케이. 넌센스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이지 못해요. 합리적이지 못하고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 비합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cannot be treated, 다뤄질 수가 없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다뤄질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요. The task contains some trick or cat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무, 그 수행 과제는 포함을 하고 있는데 몇몇 속임수 혹은 몇몇 이때 catch는 뭐 함정 같은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함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함정이나 트릭, 속임수가 뭐냐라는 거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것이 뭐냐면 틀림없이 be understood,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 이전에 누군가가 can arrive at a solution, 그 해결에 도착할 수 있기 전에 해결을 하기 전에 어떻게 돼야 된다?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어떤 속임수나 장치 같은 거죠. 함정 장치. 맞죠? 이런 걸 내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트릭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는 거죠. 차근차근 이게 아니라 트릭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트릭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게 틀림없는 거니까요. 이해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맞죠?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전에 이해가 되어야만 도달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This feature frustrates, 이러한 특징이 frustrate, 뭐하게 한다? 좌절시킨답니다. 맞죠? 짜증나게 하고 좌절시킨답니다. Any step by step process, 어떤
스텝 바이 스텝 아까 나왔던 이거는 논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좌절시킨답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뭐냐? 관계대명사 that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proceeds 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거죠. 진행하는 거.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뭐 없이 진행되는 거? The realization. 깨달음 없이 진행되는 그런 겁니다. 맞죠? 뭐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어떤 깨달음이죠? that이라는 깨달음입니다. Things aren't. 것들은, 어떤 것들은 aren't. 아니더라. What they seem. 보이는 것과 같지는 않더라. 이 말이야. 그죠? 보이는 것, 그들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의 프로세스로는 안 된다. 그거를 오히려 좌절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 봅시다. 이걸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그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방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예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그들이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논리적으로 보여. 오케이?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넌센스예요, 넌센스. 한마디로 뒤쪽에 이 예시가 나오는데 수수께끼로 따집시다. 수수께끼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문제를 본다면 논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논리적이지 않아.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논리적인 과정으로만 푼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좌절시키겠지.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Hence, 그래서 그런 이유로 successful problem solving in these cases, 이런 경우에 있는 성공적인 문제 해결은 requires, 요구한답니다. 알겠죠? 3인칭 단수로 썼기 때문에 requires입니다. 단수인 이유는 your successful problem solving이 주어입니다. cases가 아니에요.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s를 썼고요. that이라는 걸 요구한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만 성공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person, 개인이, 어떤 사람이 습득을 해야만 한다예요. 자, s 쓰고 싶죠? 왜? 선생님이 3인칭 단수인데요. 3인칭 단수인데요. 그죠? s 쓰고 싶어요. 하지만 이 require라는 애 때문이에요. require, 제시나 제안, suggest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나 제안, 요청, 요구와 관련된 동사가 나오고 that 문장이 나온다면 그 that 안에는 반드시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그죠?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습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게 바로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요구한답니다. 개인은 습득해야 된답니다. 맞죠? 뭘 습득해요? insight를 습득해야 된다. yes. 통찰력이죠. 통찰력이라는 것은 전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분석과는 반대예요. 분석은 세부적으로 부분을 보는 거고, 통찰이라는 것은 전체를 통틀어 이렇게 위에선 나무 말고 숲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죠? 뭐 안으로의 통찰력이냐면 그 속임수나 트릭의, 아까 nature 나왔었죠? 성격이죠, 성격. 그 속임수의 성격 안으로의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임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미리 가져야,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거의 내용을 알아야만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riddles,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수수께끼는 provide, 제공한답니다. commonplace instance. 어떤 걸요? commonplace는 흔한입니다. 흔한 예시를 제공한다.
흔한 예시를 보여준답니다. 뭐에 대한 흔한 예시냐면 이러한 통찰력의 문제죠. 통찰력을 요구하는 문제. 그죠? 통찰력과 관련된 문제의 예시, 흔한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것과 같은? The classic riddle. 전통적인 혹은 옛날의 riddle, 수수께끼예요. 고전 수수께끼죠. 그 고전 수수께끼가 뭐냐면 스핑크스가 제시했던, 누구에게? 오이디푸스에게 제시를 했던 그 클래식한 리들과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함정. 수수께끼 같은 거는 논리적으로는 크게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그 통찰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오이디푸스에게 문제 냈던 스핑크스 문제는 여러분 알고 있죠? 뭐 4개, 아침엔 4개, 오후에는 2개, 그리고 밤에는 다리가 3개, 이런 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이디푸스 혼자 맞췄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크게 2가지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인 거고요. 합리적인 거는 논리적인 추측, 즉, 천천히,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더라. 하지만, 이 비합리적인 이런 문제들은 중간중간에 그런 천천히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트릭이나 아니면은 캐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발견을 한 다음에 전체를 보고 부분으로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마치 수수께끼와 같이.